안녕하십니까. 건강식개명TV의 김상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대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자기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의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을 말합니다. 바이러스의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왕관이나 태양의 코로나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에서 파생돼 명명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물론 심지어는 경증 환자들까지 한 방에 두세 명씩 수용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정한 생활치료센터 운영관리 기준에는 한 방에 두세 명씩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한 방에 2명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을 한 방에 2명씩 수용하면은 수용자들의 입출소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0일에서 14일 체류하는 동안 3명 내지 4명의 확진자를 만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서로 주고받으며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치료는커녕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름은 치료센터지만 감염자를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라 감염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만든 수용소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면은 면역력이 강하여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도 센터 내에서 2차 감염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하면은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복기를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면은 같이 생활한 가족들도 이미 감염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누구나 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8월 21일 연령대별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6살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는 최소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고위험 지역에 있을 때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마스크를 쓰라. 12살 이상의 어린이도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말라.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폐활량이 적은 사람이나 노인들도 마스크를 쓰면 산소를 제대로 흡입하지 못하여 폐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폐에 침투해 들어온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어렵고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2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고위험 지역에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의 바이러스 연구 권위자인 피터 린 박사는 바이러스는 0.1 내지 0.2 마이크로메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장 우수하다는 N95 마스크도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만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스크 맹신은 금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 콜레스테롤, 멜라토닌, 비타민 D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에 잘 걸리고 증상도 악화된다는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코로나19 발원지인 무한과 가까운 윈저 중앙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명과 그들과 나이가 같은 건강한 사람 80명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으로서 정상인 사람들의 120에 비하면 58%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 우한의 통지의과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597명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분석한 결과 위급한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 사람 110에 63%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편의 논문을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어도 위급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는 2015년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섭취한 콜레스테롤과는 그 양과 품질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히고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3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던 콜레스테롤 섭취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일본도 후쿠이 시민 약 37,000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의 총 사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순천향대 의대 정윤섭 교수는 두꺼워진 혈관벽에서 콜레스테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혈관에 난 상처를 치유해서 혈관벽이 파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을 보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불을 끄기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 소방관들에게 불을 낸 범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스테판 시나트라와 영양학자 조니 버드는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까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육류와 생선, 견과류 등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에 멜라토닌 치료한 거 알고 계시죠? 이 멜라토닌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6일 미국 클리블랜드대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멜라토닌 투여구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28% 감소하였고 특히 당뇨 환자의 감염 위험은 48% 감소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 의하면 산소호흡기 시술을 했던 중증 코로나 환자 7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멜라토닌 투여군의 생존율은 90%인 반면에 비투여군의 생존율은 약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온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체에서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하여는 낮에는 햇빛을 많이 받고 해가 진 후에는 실내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약간 어둡게 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합니다. 햄과 소세지 등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도 부족하게 되면 코로나19에 잘 걸리고 사망 위험도 높습니다. 영국 왕립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임페리얼 칼리지의 찰스 뱅햄 면역학 교수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도 2020년 5월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사망률과 비타민 D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태양의 자외선 UVB를 받아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은 영양제 형태로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영양제는 비록 분자 구조를 똑같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간과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소고기, 닭고기, 생선, 견과류 등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을 받아서 내 몸이 직접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햄, 소세지, 베이컨 등 가공육과 지방이 너무 많은 삼겹살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으로 바이러스의 통로인 입, 코, 눈을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혈관 연구 의학자인 제임스 디니 클란토니오 박사는 자신의 저서 면역력 비법에서 소금에 함유된 염화물은 차암염소산의 형태로 면역세포에 의해 분비되는데 이 차암염소산이 몸속에 들어온 나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을 파괴하기 때문에 소금은 면역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입, 코, 눈의 점막을 통하여 폐로 들어가기까지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기침이나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소금을 이용하여 눈, 코, 입을 살균하면 바이러스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입은
천일염 한 티스푼을 입에 넣고 2~30분 정도 살균하고 코와 눈은 멸균 생리 식염수로 씻으면 됩니다. 실내 습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2020년 4월 3일 바이러스학 리뷰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건조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반면 코 속 점막이 건조해지고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의 섬모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손상된 폐 조직이 회복되는 속도도 더 느려지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유명한 의학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세계 여러 나라 의학자들의 연구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째, 육류, 생선, 견과류 등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여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고, 둘째, 멜라토닌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햇빛을 많이 받고, 셋째, 외출 후에는 소금으로 눈, 코, 입을 살균하고,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영상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